오늘도 명품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헌종시대 한 여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음뿐이다. 차가운 명령이 떨어진 그날 23살 춘매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반 종가의 대를 잇기 위해 선택된 그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 여인이 몰락 직전에 명문가를 되살리고 조선 사회의 신분제를 뒤흔들 놀라운 일을 벌일 줄은. 천한 출신이 감히 종부가 되겠다고?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한 여인의 놀라운 반전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때는 조선 헌종 연간, 경기도 파주 땅 근처. 대대로 정승을 배출하며 문장으로 나라를 받드는 집안이라 불리던 한성 박씨 종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박한림댁이라 불렀는데 조선 개국 이래 6대에 걸쳐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안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현 가주인 박성진은 나이 30에 이르도록 쿠사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순한 부인은 혼례 후 5년 동안 3번의 유산을 겪으며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는 6대를 이어온 종통이 끊어지고 만다. 문중 어른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문의 경제 상황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진의 아버지 박진사가 몇 년 전 관직에서 물러난 후 수입이 끊어졌고 전답 절반은 이미 빚을 갚느라 남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시간 문제구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종가 담장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한 부인이 안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달려온 의원은 진맥을 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밤 박씨 종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종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시를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만 낳고 곧바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순한 부인의 체면도 가문의 위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씨바지였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대를 이을 목적으로만 임시로 들이는 여인으로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쫓겨나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반드시 건강하고 젊은 여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입을 열지 않을 여자로.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산골 마을. 그곳에 23살의 여인 춘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어린 남동생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누나가 나물 더 캐올게. 춘매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었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었던 덕분에 어려서부터 한글은 물론 한문까지 익혔고 심지어 간단한 시문도 지을 줄 알았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니 기이한 일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춘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 춘매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양 근처 큰 양반댁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데 마을 이장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건이 좋다고 하네. 1년만 일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장은 정확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춘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동생들을 두고 멀리 떠날 수는 없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이면 내 동생들 혼례까지 다 치를 수 있을 게다. 마침내 춘매는 결심했습니다. 동생들을 이웃집에 부탁하고 한양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출발하는 날, 막내 동생 춘돌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꼭 돌아와. 걱정 마. 1년만 있다가 올게. 하지만 춘매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날,
춘매는 낡은 가마에 실려 박할림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년만 참자. 동생들을 위해서. 하지만 박할림댁에 도착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춘매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는 씨바지다.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하고 낳으면 곧바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순한 부인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춘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아이만 낳고 버려질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씨바지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을 테지? 순한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내가 낳은 것이 되고 너는 이 집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이해했느냐? 춘매는 온몸이 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순한 부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집안의 운명이 내 몸에 달려 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춘매는 후원 끝 작은 별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공간이었죠.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된다. 조용히 지내거라. 하인들조차 그녀를 피했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춘매는 홀로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보낼 편지였죠. 하지만 진실은 쓸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아, 누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좀 힘들지만 돈은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매는 깜짝 놀라 편지를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30 남짓한 남성이었죠. 바로 박성진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느냐? 춘매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니 송구하옵니다. 일어나거라. 편하게 해도 된다. 성진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너무 춥지는 않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춘매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 너도 원하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진의 말에 춘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인은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 말에 성진은 춘매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닌 의연함이 있었고 굴복이 아닌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들었다. 네, 조금 압니다. 어떤 책을 읽어봤느냐? 주로 시집을 읽었습니다. 두보와 이백의 시를 좋아합니다. 성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 농가 출신 여인이 당나라 시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좋아하는 시가 있느냐? 춘매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출래발일지 항상 화락수월 감면창. 봄이 와서 하루가 더 길어지니 꽃 떨어지고 물 흘러도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난다. 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성진은 자주 춘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차 들르는 것이었지만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느냐? 논어를 읽고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춘매가 유창하게 한문을 읽어내려가자 성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당 훈장을 하셨는데 딸이라고 해서 학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아버지였구나. 그날 밤 성진은 춘매에게 자신이 직접 쓴 시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탁이 있다. 이 시를 읽고 평을 해줄 수 있겠느냐? 춘매는 망설였습니다. 신분상 감히 주인의 시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신분을 떠나서 한 사람의 독자로서 솔직한 생각을 들려달라. 춘매는 조심스럽게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특히 달빛이 창에 스며들어 마음의 그림자를 비춘다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듯합니다. 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고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성진은 춘매를 단순한 씨바지가 아닌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춘매 역시 성진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춘매가 혼자 달을 바라보며 시를 읊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름에 가린 달이라도 언젠가는 밝게 빛나리. 지금의 어둠이 영원하지는 않으리. 아름다운 시구다. 누구의 시냐? 성진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소인이 지은 것입니다. 네가 지었다고? 성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깊이 있는 시를 지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 춘매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아니다. 이는 정말 훌륭한 시다. 그때 성진은 춘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춘매야,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네가 단순한 씨바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춘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너는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은 황급히 춘매의 손을 놓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계시나요?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성진은 아쉬운 표정으로 춘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가 떠난 후 춘매는 한참 동안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춘매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자신을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춘매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기가 분명합니다. 산파의 말에 온 집안이 긴장했습니다. 순한 부인은 더욱 차갑게 변했고 하인들의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 여자를 철저히 관리하라. 하지만 성진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춘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몸은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춘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매야, 나는 성진이 말을 꺼내려 할 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한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성진은 춘매를 두고 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순한 부인은 의식을 잃은 채 침상에 누워 있었고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순한 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성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걱정 마십시오. 곧 나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끝인 것을 알아요. 순한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아이를 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도. 순한 부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중으로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친정 이씨 가문에서 새로운 며느리를 보내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장이 끝나면 곧바로 새 정씨를 드리겠다. 문중 어른들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문중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춘매를 제 정실로 맞이하겠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천한 씨바지를 정실로 받아들인다고? 그녀는 씨바지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이도 제 적자가 될 것입니다. 성진의 선언은 파주 일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친척들은 물론 인근 양반가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순한 부인의 친정인 이씨 가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죽자마자 천한년을 들여놓겠다고? 이는 우리 가문에 대한 모독이다. 이 씨 가문의 어른들은 곧바로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성진이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니 처벌하라. 관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이 용인된다면 조선의 신분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현감이 직접 박하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박도령, 이 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성진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법도라는 것이 있지 않나? 법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와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춘매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참파의 말에 성진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춘매를 살려주십시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춘매는 깨어났지만 의식을 되찾은 그녀의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도련님, 저를 보내주세요. 무슨 소리냐? 이 일로 도련님과 이 집안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춘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씨바지였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었어요.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사랑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양에서 온 관리가 특별한 명령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왕께서 직접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 성진의 이야기가 조정까지 전해져 큰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대신들은 신분 질서 문란이라 하지만 다른 대신들은 진정한 사랑이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관리들 사이에서는 성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마침내 왕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박성진의 혼인을 허가한다. 단, 조건이 있다. 왕의 조건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춘매가 직접 한양에 올라와 학문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 그녀가 진정 종부가 될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겠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민 출신 여인이 궁궐에서 학문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춘매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춘매는 왕 앞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문, 경전 해석, 심지어 정치에 대한 견해까지. 백성의 어려움을 아는 자가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높은 것은 아니옵니다. 춘매의 대답에 왕은 깊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여인이라면 충분히 종부 자격이 있다. 마침내 왕의 윤허가 떨어졌습니다. 박성진과 춘매의 혼인을 정식으로 허가한다. 그리고 춘매에게 현숙 부인이라는 호를 내린다. 소식이 파주에 전해지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왕의 결정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례식 날, 춘매는 왕실에서 하사한 정식 종부 예복을 입고 박하림 댁 사당에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집안의 정식 종부입니다. 성진의 말에 춘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춘매는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들과 딸이었죠. 하늘이 축복하시는구나.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박한림 댁은 조선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춘매는 뛰어난 종부로서 집안을 잘 이끌었고, 특히 문중 아이들 교육에 힘써 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쌍둥이 남매도 각각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영광을 더했습니다. 어느 날, 춘매는 성진과 함께 후원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씨바지로 왔던 그 작은 방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그곳이 우리 사랑이 시작된 곳이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천한 몸으로 태어나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천하다거나 귀하다거나 하는 것은 마음에 달린 것이오. 당신의 마음이 가장 고귀했소.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춘매와 성진의 사랑은 조선 후기 신분제 완화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씨바지로 시작해 종부가 된 한 여인의 놀라운 인생 역전.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품 야담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